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초 그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이 시각이면 끝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의 TV 토론 지켜보신 관전 평부터 두 분한테 좀 짧게 먼저 들어볼까요? TV 토론, 1차 TV 토론이 있었고 이제 2차 TV 토론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1차 TV 토론에 비하면 오늘 TV 토론이 진검승부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애둘러서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답변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면 공격하고 또 스스로 판단할 때 그건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면 답변을 굳이 안 하는 이런 좀 구분이 명확했던 1차 TV 토론에 비하면. 네. 근데 두 번째로는 각자가 자기 입장이 지나치게 뚜렷하다. 그 이야기는 뭔가 절충점이 있는 그런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고 만약 그게 맞지 않는다면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또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TV 토론에 비하면 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2차 TV 토론이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하게끔 만드는 토론의 내용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1차 네. 토론에 비해서 각 후보들의 태도가 상당히 더 날이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이 서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뜨거운 뭔가를 오가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게 내실이 있게 진행되는 거냐 그건 좀 의문인 게 서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정책을 일부 얘기한 것 중에서도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역 정책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지금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의문인 대목들도 있고 해서 네. 여러모로 내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토론을 보고 나서 언론이 이제 따로 또 해설도 하고 아마 사실 확인도 하고 뭐 이런 거 쭉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서로 날이 서 있고 진검승부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남은 토론 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의 말을 좀 경청하는 태도를 또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날이 서 있다 보니까 네. 시청자들이 볼 때는 좀 피곤하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후보가 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는 토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토론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선거법상 규정되어 있는 세 번의 토론 외에는 더 하기가 없죠. 쉽지는 않겠죠. 없죠 이제 없는 거죠. 15일부터 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니까요. 네. 뭐 이번 토론이 마지막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토론을 보시면서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또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후보별로 지난번 토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더 개선이 됐는지 바뀌었는지 또 후보별 평가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리백으로 이른바 네. 그 질문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조금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화 퀴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는데 오늘 토론 전략이 어땠다고 보세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토론은 1차 TV 토론에 비하면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1차 TV 토론 때 또 표정도 무거웠고 그런 배경에는 배우자인 뭐 김혜경 씨 논란이 좀 짓눌렀다. 네. 이재명 후보를 이런 분석도 있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거든요.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오늘은 관점을 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데 대체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냐면 국정 운영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 검사의 태도다.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때는 상당히 그 부동산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날선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그런 태도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잘 분석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짜증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오늘은 시종일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네.
이재명 후보 오늘 분명하게 가정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토론의 효과적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검사 스타일. 검사식 국정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한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저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또 지지층이 기대한 만큼 보여줬느냐. 그건 또 상당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미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대장동 얘기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도이치모터스로 반격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바로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당신이 네거티브로 나오면 나도 네거티브 한다는 방식으로 이제 할 거였느냐. 그런 것들은 좀 의문인 부분도 있고 어차피 뒤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이제 여러모로 있었을 것인데 이런 태도가 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장동 얘기 꺼내니까 뭐 토론을 피하더라 또는 뭐 오늘 추가로 또 몇 개 얘기했죠. 백현동 문제라든지 무슨 이런 문제들 성남 FC 문제도 이제 거론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의혹을 이 윤석열 후보가 제기할 때 이재명 후보가 이거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또 확인하고 설명하고 그러기에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이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설명을 다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거티브라든가 검증에 관한 것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서 최소화하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더라도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은 정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완벽하게 어떤 프로답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좀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보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토론이라는 게 내용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걸 구분하기는 쉽지 어렵죠. 않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보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배영찬 소장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좀 초기에는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이제 토론에 익숙해진 모습이죠. 네.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정하고 토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공격 대상을 분명히 했죠. 이재명 후보고 부동산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 그래서 대장동 관련된 내용도 청년 공정성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고 또 하나 이번에는 이제 대장동 이야기는 뭐 대장동 이야기 좀 했으니까 백현동으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백현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토론의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은 토론 본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네. 이제 결국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한 고리는 부동산이다. 그 점을 이제 치밀하게 파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토론은 공격 대상이 있는 것이니까 네. 1차 TV 토론에 대해서 좀 명확한 공격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평가를 해주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좀 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안보 이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안보 관련 이슈를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전선언과 관련됐든 또는 스냅백과 관련됐든 이런 부분들을 잘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 좀 더 확실히 더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그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뭐랄까요. 처음 이제 국가 정책이나 뭐 정치에 대해서 처음 이제 겪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부하기가 쉬운 분야 또 외교 안보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고도의 어떤 균형 감각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어떤 개념과 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이게 단순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얘기들은 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개념이 맞는 거냐는 제가 의문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언론의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정책을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극대화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청년 정책 얘기하라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 이 얘기 꺼내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뭐 공정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문제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할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왔다라고 전략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성실한 토론의 태도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고 계속 이런 태도로 가면은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다소 토론에 좀 이렇게 좀 아마추어 아닐까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보니까 잘하네.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남은 법정 토론에서도 계속 이런 전략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전략을 이제는 가다듬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TV 토론이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뭐 TV에서도 연이어 이제 이 TV 토론을 중계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기도 한데 나머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네. 정의당 심상주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정의당 심상주 후보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건 또 정반대의 또 해석이 또 가능한 면모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네. 방역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질문들을 했던 점들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두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TV 토론 때도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당장 뭐 지지율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이전의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TV 토론을 할 때도 좀 더 안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리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 평가를 해줄 만하죠. 특히 네. 오늘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겨냥해서 예산 부분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고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안철수 후보는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과연 국가 지도자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고시를 패스하는 유형이 국가 지도자 유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모든 제반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이는데 좀 줄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높게 평가합니다. 네. 너무 토론 잘하고 걸크러시고 신분리분리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어떨 때 너무 잘하다 보면은 네. 정말 모든 후보들을 다 거의 발굴 단계까지 가서 분석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다른 후보들의 정책이나 판단이 다 못마땅스러울 거예요. 네. 그게 좀 얼굴에 드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정도의 표현은 이제는 조금 심상정 후보가 다른 차원의 토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지율하고 연결 안 되더라도 토론 잘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거든요. 토론 말고 심상정이 뭐가 있냐. 이걸 보일 필요가 있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요. 심상정 후보가 몰아붙이는 거는 잘합니다. 국회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호통치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잘하는데 네. 그게 토론에서 긍정적인 뭐 이런 모양으로 평가로만 이어질 것이냐.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토론은 뭐 그렇게 날카롭게 하고 잘하는구나. 근데 그 토론을 보고 그러면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찍을 마음이 들 것이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심상정 후보가 네. 보여줘야 되는 거는 물론 이렇게 인상을 잘 남겨가지고 이런 어떤 인지도 그리고 존재감 이런 걸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왜 그러면 진보 정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냐. 우리 정치에 이런 진보 정치 왜 필요한 거냐. 이걸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후보들의 흠 잡아내고 이거 공격하고 그다음에 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진보 정당이 그럼 왜 투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투표 논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오는 것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는 뭐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늘 보면은 나무는 잘 봐요. 나무에 대해서 가지가 이렇게 있고 이 가지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건 잘 보는데 숲이 뭐냐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여러모로 이제 의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직영연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 좀 개혁이 필요하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걸 물어보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잘 준비를 했구나 이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게 전반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설계하자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유권자의 마음에 탁 이런 방식이구나. 예를 들면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구나. 아니면 더 받지 못하더라도 더 내야 된다는 것이구나.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와닿지는 않았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향해야 될 태도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이런 방식의 화법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오죽하면은 약간 어느
방송에서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안동설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좀 희화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태도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제 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포지션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확실히 나는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이번에는 보수적인 색채를 보여주겠다는 거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 강성노조, 귀족노조, 그다음에 노동이사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를 명확히 이제 전선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확실히 여전히 어떤 보수 정치에 가까운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구나. 이 전략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명확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그것도 역시 안철수 후보도 득표 논리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후보별 그 토론회에 대해서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내용적인 평가도 두 분이 해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토론의 승자는 누구였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참 이게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후보별 득실의 평가를 좀 두 분이 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전체 후보자보다는 1차 TV 토론과 비교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효과를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야기는 1차 TV 토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죠. 굉장히 무거워 보였고 그리고 별로 답변 내용이 잘 각인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어떤 마음가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완급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토론은 제각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표심을 결정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후보일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일 텐데 중요한 건 이제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걸 보냐면 네. 그래도 좀 개혁성이 있고 또 안정감도 있고 5년간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뭐 대선 후보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뭔가 조직이 되고 좀 돌출적인 그런 국가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 이상의 능력이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1차 때는 뭐 긴장을 했을까 좀 준비가 많이 안 되죠. 1차 TV 토론과 비교해 보면 1차 TV 토론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나 분석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뭐 괜찮았다는 평가가 있다면 저는 2차 TV 토론은 1차 TV 토론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효과적인 토론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1차 토론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데 주력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4명이 하는 토론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소수정당 후보들이 그래도 자기가 몸이 가볍기 때문에 토론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후보, 이 양당의 후보, 거대 정당의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제 토론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상당히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해야 되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 토론의 방식으로 잘 이루어져야겠죠. 오늘 이제 형식적으로는 정책 토론의 방식으로 많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만약에 따져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정책 토론을 하는 이제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선거 캠페인이 이 어떤 의혹 중심 그리고 서로 이제 좀 이 우리가 뭐 단순하게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신상과 관련된 것들, 네거티브와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오다 보니까 후보들끼리도 정책과 관련된 어떤 디테일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해야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 디테일한 것들을 경쟁을 서로 해야 또 이게 디테일이 늘어나고 또 이 어떤 전문성이 고도화되는 것인데 네. 그러지 못하는 방향이 두 후보 모두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다음번 토론을 할 때까지는 이 사실관계가 맞는 거, 그다음에 정책의 디테일이 좀 살아 있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좀 디테일한 토론을 하는데 힘을 이거라고 기울여야죠. 그래서 그래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았다는 거예요. 둘 중에요, 두 사람 중에. 네. 저는 두 사람의 이제 각각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중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토론을 더 잘했냐를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우 논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토론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상대가 그렇게 이 부실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 손뼉이 마주쳐야 또 박수가 되는 것처럼 네. 이재명 후보도 자기 실력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이게 벌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문제였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스파링 파트너가 제대로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평소 김민하 평론가의 어떤 그 토론 뭐랄까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 토론하는 태도하고 좀 달리 오늘 굉장히 얘기를 빙빙빙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30초씩 제가 시간 제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토론 보고 지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아니, 좀 득담도 하고 좀 잘했다는 것도 좀 칭찬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저는 계속 보면서 답답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토론할 건가. 속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전해져 오는 걸로 따진다면 점수를 어느 쪽도 더 후하게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토론을 지켜보신 국민들 또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는 그동안에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도 컸고 또 시청률도 합계 시청률로 따지면 39%가 넘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토론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 그때 평가 기준이 또 생겼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보고 또 마음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뭐 모든 여론조사를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박빙 상황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오늘 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표심이 움직이는데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평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제 저는 적어도 지지율에 적게는 3-4% 많게는 5-6%포인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게 TV 토론이 네, 적지 않은 비율인 것이 13일, 14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오늘 TV 토론이 중요했던 것이 진검승부를 그래도 저는 뭐 TV 토론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네. 제 아무리 대선 후보라도 저렇게 나가면 우리 김민하 평론가처럼 토론 잘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최고인데 아닙니다. 그런 기대치로 대선 후보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불만 얘기하는 거나 잘하는 거죠. 그래도 뭐 그 정도 하면은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잖아요. 네.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오늘 뭘 보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내용도 보고 태도도 보는데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또 MZ세대 일부 그리고 중도층 일부는 마음을 오늘 보고서 어느 정도 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오늘 보고 정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 TV 토론을 보고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표심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실시된 주 초반에 실시되는 조사가 기선제압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공식 선거운동에 그쵸.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TV 토론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저는 일단 TV 토론의 중요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 보고서는 뭐 크게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렸을까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동층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동층에 지금 가까운 상태인데 확신을 주지는 못한 토론회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지금까지 결정 못한 사람들은 결정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론에서 어느 후보가 무릎을 탁 칠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어느 후보가 완전히 이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실점 요소를 보여줬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마음이 흔들릴 텐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1차 토론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토론을 거듭해가지고 하는 상황까지 보고 좀 이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이 비율이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은 짧게만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런 한 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그러니까 많이 네.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게 아주 빼어난 것도 없고 또 아주 못마땅한 것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맙소사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맙소사입니다. 누룽지 대선이기 때문에 TV 토론 보고서도 조금 바뀌고 또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서 또 좀 바뀌고 야금야금 대선이죠. 맙소사 야금야금. 네. 우리 과거 TV 토론 이전의 대선들 쭉 몇 차례 있었던 대선 TV 토론을 좀 떠올려 보면 과거에 실수가 큰 영향을 미쳤지.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럼요. 점수를 후하게 받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 때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기존 이미지에 좀 더 강화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실수를 하면 또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곤 했었는데 그 이전 대선에서 저는 개인적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토론 잘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이유는 아는 지식도 많지만 그걸 진정성을 담아서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토론 수준이 높았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토론 수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죠. 김민하 평론가는 몰라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불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잘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게 상대의 얘기를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정말 당신 얘기는 그 점에서는 맞는데 라고 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후보들이 한 토론은 사실 가상으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 주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네네. 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토론해 보시고 유권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어느 쪽에 줘야 할까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토론회가 3차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토론회 얘기는 여기서 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이번 주에 국민의 윤석열 후보 이른바 적폐수사 취지의 발언 이게 좀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한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이런 상황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지켜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윤석열 후보의 일단 목적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4글자로 보수 결집으로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의도된 발언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혀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대선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보수 진영 내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있겠죠.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표현을 한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었을 테고 또 그 발언을 하게 된 목적을 따진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강성 보수 지지는 아직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강성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이제 때문에 아직 마음을 네. 못 줬던 것이다. 네. 예.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체성 부정이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이 선거 개입이라고 공세를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이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경로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결국 친문 결집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는 보수 결집을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발언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친문 결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발언과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는 대통령도 주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왜? 네. 북한은 2018년은 좋았지만 지금은 또 북한과의 관계가 2018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이런 일련의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 개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것 자체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전 검찰총장이 부정할 때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왜? 배우자 논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이후에 어떤 효과를 이어질지는 따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이 사항이 중요한 게 국면 전환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가져오는 자체가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뭐 따로 뭐 이렇게 끊어서 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른바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넨 것도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적폐로 규정하고 당선 후에 수사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이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인터뷰 전문을 보면은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장을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보수 정당의 후보여 가지고 정치적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청와대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적어와가지고 참모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른 후보가 이제 다른 정치인이 원래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논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이 국민들도 그런 차원의 얘기를 이제 이해할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특수한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고 이 정권에서 실제로 수사를 하면서 거의 이 정권의 상당 부분을 그러한 수사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제 인사인 거죠. 그러한 인사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활용해 가지고 범죄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 미안한 것도 있을 테지만 네. 아쉬운 것도 있고 불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팠던 추윤 갈등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러모로 이제 타격을 받고 이런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어쨌든 이 임기를 유지하는 것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어쨌든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보수정당에 이제 후보로 나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후보가 마냥 이제 억울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사법부에서도 윤석열 후보 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청구가 되고 징계가 된 거에 대해서 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책임을 맡았을 때 이 정권에 타격이 되는 수사를 여러 가지 뭐 저항도 있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못하고 그게 봉쇄되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를 묻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서 결국은 이런 얘기로 표출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런 맥락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다가 이걸 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사실 논란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인터뷰 당일날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그건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또 비판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인식이 아까 이제 의도된 발언 말씀하셨지만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게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뭐 말에 의도가 없진 않겠죠. 근데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거냐는 다소 의문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이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사기다라는 말의 어떤 정치적 효과는 결국은 이게 중도를 공략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이거든요. 과거에 민주당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네. 정권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면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점을 노리고 있는 전략적인 어떤 고려는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근데 그 앞서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를 꼭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부분을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게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꼭 수사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뭐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당사자이다라는 점도 부각이 마찬가지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전략일까 저는 상당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배종찬 소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청와대에서는 일단 사과 요구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근데 윤석열 후보는 성역 없이 사정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과 자신은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과는 일단 거부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과라는 표현, 사과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여기서 그냥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속될 걸로 보였는데요. 지속된다. 근데 청와대가 입장 내는 건 이제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입장은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네. 저는 이것이 이제
양 정치 세력 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가 부각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서 뭐 일절 발언한 것이 없잖아요. 언급한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동안에는 그 이면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존재가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 뭐 앞으로 또는 그 위로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하는 윤석열 후보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쉽게 선거 국면에서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면서 아마 저희 코너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없어지나요? 보시기에 네. 김민하 평론가부터 네.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 취지의 발언 이게 어느 정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 사이에 사실은 지금 TV 토론도 있었고 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그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일부 나타날 것인데요. 이거를 다음 주까지 계속 끌고 가느냐가 결국은 이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악순환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게 중도 공략을 하려니 지금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지지층이 이완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지층 이완 때문에 중도 공략이 잘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언급을 함으로써 일단은 지지층의 이완이라는 게 지금 이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막은 거예요. 악순환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민주당이 이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추진하면서 있었던 부정적인 일면들이 다시 이제 좀 리마인드 될 것이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또 한계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고 네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 장기화해가지고 정치 보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중도층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이 얘기는. 그래서 양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종찬 소장님요. 저는 이게 추가적인 공세가 있거나 또는 뭐 청와대에서 추가 발언이 있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이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 계속 전면에 존재감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인데 드러난 셈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친문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선거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분열이냐 통합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에 선고를 받아서 또 구치소에 갈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도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정권교체 여론에 더 나을 것인가. 왜냐하면 단일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까지 이번 이슈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한 적폐수사 이슈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영향을 미칠 네. 것이다.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다. 뉴스 외전 뭐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더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